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다.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정당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힘이면은 어떤 조직이라도 폭력으로 두목을 지킬 수 있다는 조폭 조직이나 다를 것이 없다. 두목처럼 모시는 당대표 이재명이 그동안 저지른 범죄 혐의에 관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자칫 유죄 판결로 감옥하게 될 것을 염려되자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안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이들은 그들 두목에 대한 수사검사 탄핵안만 꺼내 들면은 명분이 서지 않았던지 최선실 등 이미 옥고를 치르고 있는 해묵은 사건 검사까지 트집을 잡아 한 보자기에 싸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검사 탄핵 소추안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어버이 수령을 옹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해치는 암적인 존재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 다수석을 앞세워 전 정권이 애써 이룩한 번영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조폭 두목처럼 모시는 당대표의 온갖 범죄 혐의를 벗기기 위한 방패 법안에만 주력하는 모습만을 보여왔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들의 두목을 북한의 어버이 수령처럼 모시고 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새로운 인민사회주의 국가로 변혁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삼권 분립에서 사법부 판사들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더니 급기야 이번 검사 탄핵 소추안을 꺼내든 것은 본격적으로 인민사회주의 체제 국가 건설의 순서를 밟겠다는 것일 게다. 그것은 이번 검사 탄핵안에 앞서 이미 진행 중인 해병대 최상병 청문회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내세워 정당한 진상 파악을 위한 청문회 진행보다는 군을 약화시키기 위한 작전을 편 것이다. 그것은 이 청문회의 두 주역인 정청래와 박지원이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데 앞장선 반미주의자의 또 한 명은 북한의 친화적인 인물로 이번 청문회에서 이들이 진정한 국가를 위해 올바른 청문회를 진행했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국가안보보루인 군 장성 등 관계자들의 인신공격과 온갖 모욕을 주면서 군 관계자들을 주눅이 들게 하며 군까지 무력화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들의 행패는 목숨 바쳐 국가를 지켜온 전 재향군인들은 물론 국가의 안위를 염려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특히 이들이 청문회를 진행하며 꺼내드는 소두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국민들이 누구인지 의구심이 간다는 것이다.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다수 국민들은 이들이 국회에서 벌이는 갖가지 행태에 눈살을 찌푸리며 심지어 잘못된 최상병 청문회에서 해병전후회 등 향군들과 국가를 염려하는 국민들이 규탄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은 그들의 국민은 누구인지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들의 좌편향적인 사회주의 이념과 같이 하는 일부 국민일 것이고 보면은 한국민이라기보다 북한 인민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번 최상병 청문회가 지난 문재인 정권을 창출했던 묵시적 뇌물죄라는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그들의 이념에 동조하는 소수의 촛불을 앞세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성공해 정권을 잡은 것처럼 이번에는 최상병이라는 보다 좋은 조건을 만나 청문회를 빙자해 군을 무력화하면서 군 통수권자인 지금의 대통령을 탄핵해 좌파 정권을 되찾겠다는 시나리오를 세운 것 같다. 그러면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2023년 4월에 만든 헌법 개정안에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12개 사항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보면 토지 소유권을 박탈하며 재산을 균등 분배한다. 대기업을 제재해 국유화한다는 조항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 흡수 통일을 삽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재향군인들의 처언은 뒤로 하고 아직도
그 명분이 확실치 않은 5.18 및 단순한 해상사고인 세월호가 좌파 정권 창출에 한 몫을 한 것에 특별법을 삽입하겠다는 데서 그들의 공산사회주의적 본색과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대신 인민민주주의라는 칭호를 내세워 마치 북한이 김정은 1인 체제의 공산 독재 국가이면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를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보면 지금의 한국에서 필요한 존재일까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공산사회주의 국가를 염원하는 일부 인민들을 제외하면 대다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단호히 아니다를 외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방은 무엇일까? 지난 1961년 박정희 장군의 반공과 경제 개발을 위한 군부 쿠데타 같은 혁명이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권 때부터 무력화된 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집권당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에도 더더욱 기대하기가 힘들다. 지금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안보의 중추인 해병대의 온갖 모욕과 인신공격을 가하며 국가안보의 보루인 군의 힘을 빼고 있는 데 대해 예비역 해병을 비롯한 전 제향군인들이 반발하며 거세게 항의하면서 정청래와 박지원의 체포조까지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미주 지역에서도 군을 모욕하는 정청래와 박지원을 규탄하는 간담회를 열고 두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임전부태 백전백승의 군을 원하고 위기시 군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원한다면 정청래와 박지원은 대군, 대국민사와 함께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랍니다. 우리 1천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여기는 모든 애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군을 영원히 응원합니다. 2024년 7월 1일 LA에서 육군 동지회장 최만규.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6월 21일 6.25 전쟁 74주년을 며칠 앞두고 야당이 점령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행해진 정청래와 박지원 두 의원의 군에 대한 양심과 명예를 훼손한 갑질 행위에 우리 한군 일동은 분노한다. 그 두 사람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미친 개가 착한 토끼를 공격하듯 군을 폄하하는 조롱과 비웃음으로 제복 입은 일선부대 고급 지휘관을 무차별 공격,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귀심 잡는 해병의 그 용감무쌍한 기백과 필승의 정신으로서 이제 우리 군은 철책선 북의 적보다 먼저 군을 능멸하는 국내의 적부터 소탕할 것이다.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사는 군은 함량미달의 정청래와 박지원 두 의원에게 50만 국군과 1천만 예비역 장병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 선포한다. 첫째, 정청래와 박지원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야인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둘째, 정청래와 박지원은 현 중원문 앞에서 국민과 국군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만약 위 내용에 불응하거나 충족되지 않을 경우 국내외 예비역 향군 일등은 골기하여 그 지에서 물러갈 때까지 응징할 것이다. 2024년 7월 1일 해외 고조 향군 예비역 장병 1동. 감사합니다. 국가 안보의 보루인 군을 파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를 전복하면서 북한식 공산사회주의를 이룩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그와 같은 두 사람만의 처방으로는 발본세원이 힘들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위해 기꺼이 몸바쳤던 재향 군인들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염원하는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일어나 밀란 같은 수준의 국민혁명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내 친북 세력들을 쓰레기 치우듯이 모두 쓸어모아 폐기 처벌하는 것이다.